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미국 첩보기관의 도청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네요. 새로운 뉴스가 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하루에 두세 건씩 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신 소식 중에서 중요한 걸 하나만 꼽으면 미국 국가안보국이 독일 메르켈 총리의 전화를 도청한다는 사실을 오바마 대통령이 3년 전에 이미 보고받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도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바마가 메르켈 총리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원해서 메르켈이 자기 당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암호화된 관용 전화기까지 미국이 도청했다고 합니다. 감시 범위를 넓힌 건데요.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같은 것까지 다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내용은 독일의 이로판 신문 빌트 암 존탁이 어제 NSA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스노든 문건과는 무관한 보도였나요? 예, 도청 파문은 기본적으로 전직 CIA 요원 스노든이 폭로한 문건에서 나오는데요. 이 빌트 암 존탁처럼 후속 취재를 통해서 추가적인 사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바마가 메르켈 총리하고 통화할 때는 자기는 도청할 사실을 몰랐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스노든의 파일을 분석해서 토요일자로 보도한 기사를 보면 미국이 메르켈을 10년 이상 도청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가안보국의 특별정보 수집활동 목록에 메르켈의 휴대전화 번호가 2002년부터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이 베를린을 방문하기 직전까지 그 목록에 있었다는 건데요. 메르켈은 2005년에 총리가 됐고 2002년 당시에는 야당 기민당의 대표였습니다. 네. 각 나라마다 어떤 대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상의 전화기가 도청됐다고 보도된 나라 서너 곳이 미국의 해명을 듣겠다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브라질과 독일이 미국의 스파이 활동을 막을 유엔 총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두 나라 브라질과 독일 대표단이 이미 결의안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시민들의 시위도 토요일에 워싱턴에서 있었는데요. 1000여 명 정도의 시위대가 이번 사태를 수정헌법 위반 그리고 민주주의의 역행 문제 이런 걸로 규정하면서 정보 수집 활동을 제한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까? 스노든 파일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글렌 그린월드 전 가디언 기자가 국가안보국이 한국에 대해서 도청을 해왔고 그 기록을 정리해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고 뉴스타파가 지난 금요일에 전했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가디언은 NSA가 최소 35개 나라 정상급 인사들의 통화를 도청했다는 사실도 지난 목요일에 보도돼서 한국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사실관계 확인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어제 밝혔는데요. 지난번에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이 도청당했다고 했을 때도 미국이 좀 어정쩡하게 해명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5개국 도청은 주로 2006년경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가 미국하고 FTA나 북핵 이런 거와 관련된 논의를 많이 했던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네. 미국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갈래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태 진화에 나서는 겁니다. 미국은 특히 35개 나라 정상들을 도청했다는 폭로와 관련해서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해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응 방식은 모든 나라 정보기관이 다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건데요. CNN은 오바마 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너희도 똑같이 정보 수집을 하지만 미국이 먼저 바꾸겠다 그런 관행을 바꾸겠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CNN은 미국도 다른 나라의 스파이 행위 때문에 미국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전직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부 말고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이런 비슷한 적반하장식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요. 공영방송인 NHK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NHK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친아베 인맥들을 많이 기용될 것으로 보여서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금요일에 정원이 12명인 NHK 경영위원회, 여기에 신입 위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그중에서 4명이 친아베 인사였습니다. 혼다 가스 있고 일본 담배산업 고문, 이 사람은 아베 초등학교 시절의 가정교사였고 또 현재는 총리하고 경제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일본의 난징 대학살이 날조라고 주장하는 소설가 하쿠다 나오키, 또 아베의 지인이자 헌법 개정을 주장해왔던 철학자 하세가와 미치코,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자, KBS 이사회와 같은 기구죠? 그렇습니다. 회장 임명권을 가지는데요. 내년 1월에 새로운 NHK의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 신임 경영위원들의 입장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아베하고 NHK는 악연이 조금 있는데요. 아베가 관방 부장관이었던 2005년 1월에 NHK의 일본군 위안부 특집 프로그램 내용을 문제 삼아서 아베가 방송사 간부들한테 시정을 요구하는 압력을 가했었다고 아사히 신문이 당시에 보도해서 아베가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NHK는 위안부 문제나 역사 문제 이런 거는 아베하고는 조금 다른 태도, 약간은 아베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태도로 보였습니다. NHK의 경영위원회에 친정부 인사가 기용되는 사례가 그동안 없지는 않았지만 아베하고 과거에 이렇게 앙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예사롭지 않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밝혔어요? 지난주에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 안보 협력 지침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이 공격받으면 일본도 거기에 같이 대응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한반도에 군대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로 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반영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그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는 말로 적극적으로 반대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그냥 일반적인 입장을 언급한 거다라고 한 걸 보니까 청와대도 그런 논란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여성들이 운전 시위를 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들의 자동차 운전이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 토요일에 여성 60여 명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허용해달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사우디는 이슬람권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이슬람 율법을 해석하는 국가인데요. 그런 영향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들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와 문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시위를 주도한 킹 사우드대 교수한테 전국의 여성들이 운전했다는 걸 인증하는 동영상 13편, 그리고 문자 메시지 약 50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런 운전 시위는 20년 전부터 가끔씩 했던 일인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해고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수도 리야드에서 5명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또 제다라는 곳에서는 2명이 경찰에 구금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